그 투표 네, 실시간 3프로 TV 두 번째 코멘트예요. 찬성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만나는 임원들이나 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 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네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냥 평타를 치는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계속하고, 또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건 뭐냐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해요. 그런 일들을. 자, 보험도 그렇게 준비 상태를 그런 식으로 한번 놓고 한번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8%로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망해야만 나오는데 무조건 사망해야만 나오는데 이거는 종신보험의 한 10%? 10% 정도 알면 저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은 하지 않았으나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무조건 종신보험은 사망 확정이 돼야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언을 하죠. 이 얘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종신보험을 모르는 사람이 종신보험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건 제가 제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수치로,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논리적이려면 숫자가 나오면 간단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CI 보험은 크리티컬 이니스라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죽지 않아도 CI에서 규정하고 있는 CI 보험도 이 사람은 예전에 질병 정의 방식의 CI 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 코드 방식의 CI 보험은 예전의 CI랑 조금 달라요, 걔가. 저도 물론 CI 보험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렇게 무슨, 땡겨준다, 이런 자극적인 멘트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암 진단, 뇌출혈 진단,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그냥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요.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있는 중대한 질병에 해당이 되거나 거의 중대한 수술에 해당이 되면 사망보험금을 50에서 여기서 CI보험 질병 정의 방식의 CI를 얘기하고 있어요. 80%를 땡겨주는 게 CI 보험이에요. 디스카운트에서 미리. 네, 미리 이제 사망보험을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건데 어찌됐건 정확한 멘트로는 진단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대체해서 준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닥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멘트가 쉽게 얘기하면 종신보험 자체를 안 들면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종신보험의 정신에는 그런 것들은 좀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재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종신보험들을 많이 가입했느냐? 네. 이게 대부분 모든 설계사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모든 사람 설계사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고 한 발 빼요. 수당이 여기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보험 설계사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당 얘기를 해서 제가 겁먹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보험 설계사거든요. 저도 보험 설계사고. 수당이 높아. 수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식으로 따지면 그냥 계속 상한가. 요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신보험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신보험에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으면 제가 근무하는 데서는 6만원 곱하기 12 72만원을 받아요. 암보험을 들어요. 암보험을 10만원짜리를 팔면 이게 거의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2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대체로 종신보험은 내는 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절대액에 대해서 커미션율을 곱하면
아무리 이 커미션율이 좀 낮더라도 얘가 모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받는 돈이 커지는 거예요. 율로 보면 이 소멸성 보험들이 있잖아요. 암, 뇌, 심장, 간병 이런 보험들의 커미션율은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고객을 상대로 커미션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훨씬 커미션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수당이 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저분이 판매한 보험들의 수당률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런 것들은 무슨 숨기고 속이고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 명세서 까면은 다 나오는 것들인데, 근데 저 사람은 교묘하게 종신보험에 수당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말씀드린 거는 나쁜 보험은 없으나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지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험료가 여기서 보험료 지출이라고 하면은 내가 당첨이 안 됐을 때 돈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보험료를 냈을 때 그 돈이 쌓이면 그건 적립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쁜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들었어요? 들어- 종신? 종심 자, 나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중간에 종신보험은 나쁜 보험은 한 번은 주니까 나쁜 보험은 아니라고 그러고 결론은 수당과 나쁜 보험으로 이어지고, 애들한테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건 나쁘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국한시켰지만 가장으로서 자격도 없고 철학도 없어. 그냥 오로지 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다니는 사람이니, 저분이 만나는 분들은 전부 그런 분들밖에 없고, 적어도 미래를 희망을 파는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절망에 대비하는 보험만 파는 분이다라고 저는 그냥 규정을 좀 짓게요. 어머니가 하나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이제부터 수치로 얘기해 줄게요. 그냥 간단해. 수치를 부정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32살 엄마는 되게 전문직이었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훌륭히 양육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이에요. 이래서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살 때 27만 6천 원으로 4억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27만 6천 원을 내고 사망, 저 사람 말로 하면 사망 확정. 근데 내 표현으로 하면은 사망에 준하는 상태. 모든 경우에요. 강원래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 그럴 때 돈 더 많이 들어. 그런 얘기는 이제 집어치우고. 이분이 이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급하진 않지만 선취를 했어요. 4억을. 그랬을 때 금융적인 이득이 얼만큼 오나 한번 봐봐요. 이분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늙어서 내가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4억짜리 보험을 하나 들어줘야 되겠다. 남겨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113만 9천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 이렇게 시간적인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안 죽었으니 어떤 희망자금이 생겨요? 이분한테는. 자, 암에 걸리든, 쉽게 얘기하면 보험으로 꽝이 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채권, 이거 좀 어려우니까. 보험은요, 소멸성인 복권 같은 보험이 있고요. 이렇게 모이는 채권 같은 보험이 있어요. 그냥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는 집일 수도 있고요. 이건 월세일 수 있죠. 기간 동안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이라는 돈이 있고, 이 1억이라는 돈은 예정이율로 계속 늘어나요. 이분이 저분 말대로 손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우린 인내라고 그러고 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나이를 먹고 급해지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희망자금이 생기는데, 이 희망자금을 55세에 준비하게 되면 이제 이 똑같은 4억짜리를
쉽게 얘기하면 3억 5,500만 원을 내야만 저 4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도 땅값이 오르기 전에 나는 8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을 3억이라는 돈을 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애들한테 적용해요. 어떤 집의 부모가 우리 애한테 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나중에 가면 보험료를 낼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사망보험금을 16만 1,000원을 내고 가입을 시켜 20년 납으로. 그러면 얘는 35살에 보험료가 완납이 돼요. 근데 35살이 된 가장이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다 보니까 자기도 종신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망 확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워서 속색이면 애들은 죽어버리면 간단해요. 비용 개념에서 볼 때는 더 자신한테 들어올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도장애 상태가 되면 이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사실은 종신보험은 이 고도장애를 대비한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그 20년을 얘는 다 끝나는 이 시점에 24만 8천원을 낸다 그러면 투자 개념으로 봐요. 얘는 이때 16만 1,000원 내고 35살에 끝내고 24만 8천원을 주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예금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되고 이걸로 뭐 금을 산다고 해도 가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20년이 지난 55세에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험에 녹아 있어야 돼요. 보험 설계사의 철학에. 이런 계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복권팔이를 하면서, 물론 복권 같은 보험이 나쁜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는 주계약과 이 소멸성 특약의 비율을 이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답식으로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똑같이 15살한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15살짜리는 쉽게 얘기하면 3,864만원으로 그냥 1억짜리 땅을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딱 2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952만원을 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45살이 되면 이제 20년 동안 얼마를 내야 되냐면 7,512만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가상승률 여기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을 전제로 해서 드는 게 아니라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유가 된다면 가입해도 나쁘지 않다지. 왜 애들한테 가입한 모든 보험이 나쁘다라고 자기 혼자 확정을 해가지고, 아니 설계사가 그 고객의 재무 상태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한테 맞는 것들을 설계해 주는 게 설계사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가지고 그다음 종신보험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아니 그냥 종신보험을 몰라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이 철학이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가 뒤에 이 사람 멘트들이 이 앞에 멘트하고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보험을 모르니까 이런 보험을 해약을 해요. 죽어서 나오는 뭐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상 손해를 입는 거죠. 저희 프루덴셜이 KB에 팔렸어요. 그런데 KB가 인수할 때 제일 겁났던 게 이런 보험을 갖고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특약보험들은 이 사람 당첨되면 주고 당첨 안 되면 보험료 그냥 인마이 포켓 하면 돼요, 회사가.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동안 이 돈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회사로 보면은 채무예요. 그리고 저 8,100만원을 운영을 지금까지 해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490%, 220%, 300, 이 사람이 언제 이걸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비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로는 이분이 저 보험을 갖고 있으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험을 깨주기를 엄청 바라는 거죠. 근데 특약보험들은 안 깨줘도 돼요. 그냥 옛날 보험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손해가 나도, 물론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10배에 1,800원 내고 수술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12,100원이니까 10배예요. 수술특약도 사실은 깨주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입원특약 같은 건 안 깨줘도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재해 사망, 뭐 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깨줘도 그렇게 그닥 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안 나요. 그러면 보험 설계사는 회사 편일까요? 고객 편일까요? 앞에서 저 정프로님이 얘기하잖아요. 보험 인력들을 매겨 살려야 되고, 그 중에 스텝 부서 사람들은 정프로님 얘기가 맞고요. 설계사들은 회사가 단 한 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는 돈은 고객들이 전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10만원의 이득이 남으면 이걸로 스텝 부서 직원들 임금 주고, 지들 임금 갖고 가고, 종이 비용 쓰고, 이거 다 쓰고 남는 돈, 뭐 여기서 뭐 6만원이라고 4만원은 이런 데다 쓰고 6만원이 남았다. 이게 설계사 몫이에요. 따라서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한테 굉장히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채권 같은 보험은 무조건 나쁜 보험이고, 복권 같은 보험이 무조건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우리가 학생으로 치면 지금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사칙연산 이제 겨우 배워가지고 미분방정식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본이 없이 저는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제 얘기가 앞뒤에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분이 갖고 있는 커미션 테이블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좀 치사한 건가? 아니면 저분한테 리모델링 받았던 분들이 그 리모델링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아주 새로운 또 리모델링, 저분이 어떠한 욕심으로 그 보험들을 가입시켰는지를 제가 판별을 해줘요. 저는 저한테 리모델링 의뢰가 온 분한테는 보험계약, 신계약 청약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제가, 보험을 감별해 줄 수는 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저분이 나를 또 고소할지 모르겠으나, 오랜만에 너무 양아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괜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